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 잊혀진 기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할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함, 고요함 속에 숨겨진 맹렬한 투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운명의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낡은 옷차림, 고요한 미소 뒤에 어떤 강인함이 숨어 있을지, 혹은 어떤 전설적인 삶이 펼쳐져 있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편견을 깨부수고 진정한 가치와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입니다. 세상의 멸시와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의 여정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자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 저미는 슬픔으로, 때로는 심장을 뛰게 하는 격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깊은 감동과 전율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열고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증언입니다. 김민준 씨의 작은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집안은 절반은 강박적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절반은 10년 전 신문 기사 조각들과 빛바랜 결혼 사진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속 두 가지 감정, 즉 과거의 고통과 애써 외면하려는 현실이 공존하는 듯했다. 그는 매일 밤 잠에서 깨어나 벽시계의 초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고 불규칙했다. 아침이 되면 그는 냉장고에서 미리 사둔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은 그의 삶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었다. 아무런 맛도, 아무런 생각도 느껴지지 않는 듯. 그저 살아내기 위해 음식을 우겨 넣는 기색이었다. 이른 저녁부터 그는 택시를 몰고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었다. 수많은 손님들이 그의 택시에 오르내렸지만 민준 씨는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늘 100미터 너머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그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처럼.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에게 특히 더 가혹했다. 10년 전 그의 아내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던 그날도 이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 민준 씨의 삶은 온통 고독과 죄책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했다.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작은 선량함만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유리창에는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우연히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길게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기 고양이에게로 향했다. 고양이는 춥고 배고팠는지 가늘게 울고 있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삶은 이미 그의 슬픔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러나 그는 이내 습관처럼 고양이를 외면하려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옷깃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차 안으로 들였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아래에 놓아주었다. 아기 고양이는 따뜻함에 몸을 비비며 가르릉거렸다. 민준 씨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비친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서 보기 드문 작은 빛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준 씨는 택시 운전석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가끔씩 꺼내 보곤 했다. 그 일기장은 그의 아내, 고은이 생전에 쓰던 것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누군가에 의해 찢겨져 나가 있었고, 남아있는 페이지에는 고은의 아름다운 필체로 쓰인 행복한 일상들 사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알 수 없는 기호들이나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짧은 메모들이 군데군데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메모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문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고은이 직접 만들어 주었던, 이제는 색이 바래고 형태가 약간 일그러진 낡은 팔찌가 항상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아내를 추억했고, 동시에 그 팔찌는 그가 잊고 지내려 했던 붕괴 사고의 진실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고은이 죽기 직전까지 이 팔찌를 차고 있었음을 그는 기억했다. 이 작은 흔적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그의 삶을 뒤흔들 미스터리의 시작일지, 민준 씨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촉이,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한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속삭이고 있었다. 김민준 씨의 삶은 10년 전 아내 고은을 잃은 그날 이후로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매일 밤 그는 아내를 잃은 붕괴 현장 주변을 맴돌며 택시를 몰았다. 그에게 그곳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고은과의 모든 추억이 산산조각난 절망의 장소였다. 어느 비 내리는 밤, 평소처럼 그는 택시를 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날 고은이 세상을 떠나던 날처럼 비가 내렸다. 그의 마음은 비처럼 축축하고 무거웠다. 그때였다. 한 승객이 그의 택시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은 여성을 백미러로 본 순간 민준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고은이었다. 아니, 고은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갸름한 얼굴선,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가장 익숙한 것은 그녀가 두르고 있는 익숙한 문양의 스카프였다. 10년 전 고은이 생일 선물로 받고 가장 아끼던 스카프였다. 민준 씨는 손이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환각인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인가? 기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고은의 목소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했지만 그에게는 마치 벼락처럼 들렸다. 민준 씨는 겨우 더듬거렸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성은 백미러로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저기 10년 전 붕괴 사고가 났던 그 건물 자리로 가주세요. 민준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꽉 잡았다. 그의 눈앞에는 10년 전 붕괴 현장의 참혹한 모습과 함께 잔해 속에서 겨우 발견된 고은의 차가운 손이 아른거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거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기사님? 괜찮으시죠? 여성은 의아한 듯 물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야는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갑자기 눈앞의 도로가 휘청거리며 아득해졌다. 그는 겨우 차를 갓길에 세웠다. 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여성은 놀란 듯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민준 씨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운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는 요금을 받지도 않은 채 여성을 내려주었다. 여성이 택시에서 내린 후 민준 씨는 백미러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비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은 마치 고은이 자신을 두고 영원히 떠나던 그날의 뒷모습과 똑같았다. 그날 밤 이후 민준 씨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밤낮 없이 그 여성의 모습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녀는 고은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착각일 거야. 고은은 이미 죽었어. 이건 그저 내가 너무 고은을 그리워해서 생긴 환각일 뿐이야. 그는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려 했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잠을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스카프, 그리고 그녀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섬뜩하게 일치했다. 그는 결국 모든 논리적인 설명을 포기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함께 고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이 사건은 민준 씨에게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경고이자 탈출구였다. 그는 10년 동안 외면했던 고은의 죽음에 얽힌 의문들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과연 그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택시 운전석 아래의 낡은 일기장으로 향했다. 찢겨진 마지막 페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고은의 메모, 그리고 빛바랜 팔찌, 이 모든 파편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아내의 유령이든 아니면 그녀를 꼭 닮은 존재든 그들은 민준 씨를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내어 잃어버린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내를 꼭 닮은 승객을 태운 후 김민준 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희미한 환각과 현실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택시 운전석 아래 숨겨두었던 고은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찢겨나간 마지막 페이지와 이해할 수 없었던 메모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어. 그의 직감이 속삭였다. 민준 씨는 10년 전 붕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다시 훑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당시의 보도 자료, 구조 기록, 그리고 건설사의 공식 발표문을 꼼꼼히 대조했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로 결론 지어졌지만 그는 자료 곳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일치와 의문점들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아내 고은이 사고 직전까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서류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고은의 옛 동료인 박지현 건축사를 찾아갔다. 지현 씨는 붕괴 사고 당시 고은과 함께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사고 이후 건축계를 떠나 작은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 씨가 찾아왔을 때 지연 씨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민준 씨, 왜 이제 와서?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도 겨우 마음 잡고 살고 있는데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사고의 트라우마가 깊이 남아 있었다. 민준 씨는 지연 씨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다. 박 건축사님, 저는 제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일기장 속 의문의 메모들과 최근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지연 씨는 민준 씨의 이야기에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진심에 흔들렸다. 민준 씨는 사고 현장 도면과 당시의 시공 기록들을 꺼내 들고는 놀라운 분석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10년간 집요하게 자료를 파고들었던 결과 건축 구조상의 허점과 서류상 오류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 부분의 철근백은 방식이 설계 도면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재 구매 기록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잔해의 자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민준 씨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현 씨는 민준 씨의 추론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놓쳤던 미세한 부분들,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민준 씨가 정확히 꿰뚫고 있음에 놀랐다. 택시 기사라는 그의 직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지연 씨는 민준 씨의 집요함과 논리적인 접근 방식에 점차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자신이 사고 당시 보았던 몇몇 의심스러운 정황들과 건설사 내부에서 오고 갔던 수상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민준 씨와 지현 씨는 함께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건물을 시공했던 태양건설의 이철민 당시 회장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이철민은 사고 당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거대한 재벌 총수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민준 씨와 지현 씨는 이철민 회장이 당시 사용했던 부실 자재 납품 기록과 서류 조작 정황을 담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 증거들은 사고 당시 조작되었던 경찰 조사 보고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철민 회장은 자신의 은밀한 정보망을 통해 민준 씨가 다시 붕괴 사고를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과거 사건의 핵심 브로커였던 김현구의 를 불렀다. 김형우는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로 이철민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다. 김민준 그 택시기사가 벌써 10년 전 일을 들쑤시고 다닌다더군. 박지현 그년까지 같이 움직인다고 하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네가 직접 가서 그들을 막아. 어떻게든 내 과거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야. 이철민 회장의 눈은 싸늘하게 빛났다. 김형우는 이철민 회장의 지시를 받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민준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미행했다. 밤늦게 택시를 세워둔 채 잠시 편의점에 들른 민준 씨를 노렸다. 김형구는 부하들을 시켜 민준 씨의 택시 창문을 부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고의적인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그는 박지현 건축사가 운영하는 설계 사무실에도 사람을 보내 협박성 경고문을 붙이고 심지어 지현 씨의 가족을 언급하며 간접적인 위협을 가했다. 겨우 택시기사 따위가 어디 감히 회장님 일을 건드려 내 놈 아내의 죽음은 그냥 사고였어. 더 이상 까불면 너도 네 아내처럼 될 거야. 민준 씨는 망가진 택시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알았다. 이 모든 위협이 바로 이철민 회장의 지시라는 것을. 이제 그는 단순한 진실을 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내를 꼭 닮은 승객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것은 그가 10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김민준 씨의 택시가 망가진 채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을 본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철민 회장의 위협은 예상했지만 이토록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에 찢겨진 일기장과 스카프, 그리고 고운을 꼭 닮은 승객의 환영이 그에게 속삭였다. 진실은 여기에 묻혀 있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민준 씨는 박지현 건축사에게 연락해 이철민 회장의 노골적인 위협에 대해 알렸다. 지현 씨 역시 겁에 질렸지만 민준 씨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 결국 동참하기로 했다. 이철민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모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태양건설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발표했다. 기념식은 10년 전 붕괴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새로 건설된 태양건설의 상징적인 초고층 빌딩 스카이타워 최상층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곳은 이철민 회장에게는 지난 10년간의 성공과 권력을 상징하는 승리의 재단과도 같았다. 언론과 정재계 거물들이 대거 초청되었고 기념식은 TV로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스카이타워. 그곳이 바로 아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민준 씨는 사진 속 스카이타워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곳에서 이철민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태양건설의 불법적인 자재 사용과 서류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담은 USB를 준비했다. 민준 씨와 지현 씨는 전구진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접근했다. 정 기자는 과거에도 태양건설의 비리를 취재하려 했으나 이철민 회장의 방해로 번번이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다. 민준 씨와 지현 씨는
그에게 그동안 모았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정 기자도 민준 씨가 제시하는 정교한 분석과 명백한 증거들에 점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고은의 일기장 속 의문의 메모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이철민 회장의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 기자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며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기념식 당일, 스카이타워 최상층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곳곳에 배치된 이철민 회장의 사설 경호원들은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민준 씨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지현 씨와 정 기자는 각각 내빈과 취재진으로 위장하여 행사장에 잠입했다. 그들의 계획은 정 기자의 노트북을 통해 준비된 증거 영상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것이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경호원들은 민준 씨의 초청장을 확인하며 깐깐하게 검문했다. 민준 씨는 가짜 초청장으로 겨우 입장을 통과했지만 내부로 진입할수록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다. 그는 목표 지점인 중앙 제어실로 가기 위해 인파 속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정 기자가 무전으로 경호원들의 이동 동선을 알려주며 지원했다. 이철민 회장이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태양건설의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10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픈 기억을 겪었지만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민준 씨는 김현구의 부하들에게 발각되었다. 저놈이야 당장 잡아. 김현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경호원 수십 명이 일제히 민준 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김민준 씨는 이제 혼자였다. 지연 씨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며 애타게 지켜보았고, 정 기자는 노트북 앞에서 송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민준 씨의 심장은 폭풍처럼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 고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10년 전 진실이 묻혔던 바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시간은 이철민의 연설과 함께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날 터였다. 민준 씨는 경호원들을 피해가며 중앙 제어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그는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려 길을 막고 경호원들의 시야를 분산시키는 등 택시 운전으로 단련된 민첩성과 빠른 판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김현구는 민준 씨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김형구는 민준 씨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한 듯 했다. 연 회장 중앙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김형구가 민준 씨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놈이 감히 어디까지 가려드느냐. 네 아내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멈춰. 김현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 씨에게 달려들었다. 민준 씨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를 걸고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USB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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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10년 전 붕괴 사고의 잔해 속에서 울리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김영우가 쇠파이프를 든 채 김민준 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고 이철민 회장의 연설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준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10년 전 아내를 잃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김형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맹렬히 달려들었다. 내 놈이 감히 어디 감히 회장님 일을 망치려 드느냐. 여기서 네 아내 곁으로 보내주마. 민준 씨는 택시 운전으로 단련된 민첩성을 발휘해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피할 때처럼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섰다. 그의 손에는 USB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상황을 빠르게 살폈다. 연 회장 중앙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
그리고 그 스크린과 연결된 음향 및 영상 제어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김형우가 다시 공격해오자 민준 씨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김형우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민준 씨는 바닥에 떨어진 의자 다리를 재빨리 주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자 다리가 아니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응축된 복수의 상징이었다. 그는 의자 다리를 방어 도구 삼아 김현구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격투가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에 아내를 위한,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려는 처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하는 듯했다. 김형우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 씨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민준 씨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지는 듯했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연 씨는 멀리서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고, 정 기자는 노트북 앞에서 송출 버튼을 누를 기회를 잃을까봐 초조해했다. 이철민 회장의 입계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끝났군. 결국 저런 하찮은 놈은 날 막을 수 없어. 그러나 민준 씨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고은의 일기장 속 찢겨진 마지막 페이지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그 페이지에 적혀있던 알 수 없는 기호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고은이 죽기 전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 기호는 다름 아닌 스카이타워 중앙제어실의 잠금장치 비상코드였다. 고은은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남편에게, 그리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민준 씨는 김형구의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대형 스크린 옆에 위치한 중앙제어실 문으로 달려갔다. 김형구가 뒤쫓아오자 민준 씨는 주워든 의자 다리로 제어실 문을 강하게 내리쳤다. 쾅,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김형우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려 하자 민준 씨는 재빨리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다. 잠금 장치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 억지로 버티고는 있었다. 제어실 안은 복잡한 장비들로 가득했다. 민준 씨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준비된 USB를 메인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정 기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연 회장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정 기자는 민준 씨의 신호를 받자마자 노트북의 송출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연 회장 안에 모든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영상으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화면이 점차 선명해졌다. 스크린에는 10년 전 붕괴 사고 현장의 조감도와 함께 태양건설이 사용했던 부실 자재 구매 내역서, 서류 조작 정황이 담긴 내부 고발자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철민 회장이 김현구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을 협박하라고 지시하는 은밀한 대화가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 영상 속에는 이철민 회장의 탐욕스러운 웃음과 김현구의 비열한 표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철민 회장은 연설 도중 말을 잃고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이 10년 만에 바로 자신의 승리의 재단에서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에 의아해하던 관료들과 정재계 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태양건설의 비리였어.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특종을 잡으려 애썼다. 홀 안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악, 그리고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철민 회장, 해명하십시오. 당신이 살인자였군요. 저게 다 사실입니까? 지현 씨는 스크린에 재생되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녀는 민준 씨를 향해 환호했다. 제어실 안에서 김형구가 부서진 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를 외면한 채
스크린을 가득 채운 고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께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억울함을 마침내 풀어준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때 최진우 형사가 이끄는 경찰 병력이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철민 회장, 그리고 김형구 10년 전 붕괴 사고 관련 부실 시공 및 증거 인멸,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이철민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민준 씨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지만 민준 씨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싸움은 끝났다. 그는 이제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의 진실을 밝혀낸 평범한 한 남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아내를 닮은 승객의 방문은 그에게 보내진 하늘의 메시지였음에 틀림없었다. 스카이타워 연 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이철민 회장과 김형구가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는 모습은 생중계 화면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좌절과 분노, 그리고 체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렸던 탐욕의 제국이 단 한 명의 택시기사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평범한 택시기사의 10년 추적, 거대 건설사 비리 폭로, 죽은 아내가 남긴 진실, 산자의 용기로 빛을 보다 그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감동을 안겨주었다. 10년 전 붕괴 사고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철민 회장의 태양건설은 비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막대한 벌금과 함께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형우 역시 이철민의 지시를 받아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며칠 후 민준 씨의 작은 아파트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붕괴 사고의 유가족들은 감사의 눈물과 함께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언론사들은 인터뷰 요청을 쇄도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이제 그 속에는 한결 가벼워진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지현 건축사와 전구진 기자, 그리고 그가 구했던 아기 고양이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다. 고양이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 민준 씨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박지현 건축사는 민준 씨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지난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고은 씨를 외면했다는 생각에. 하지만 민준 씨의 용기 덕분에 저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고은 씨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지연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구진 기자는 민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철민 회장의 비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겁니다. 당신은 제 기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정 기자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민준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다. 박 건축사님, 정 기자님, 사실 저는 지난 10년간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은의 죽음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죠.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고은을 닮은 그 승객과의 만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진실을 찾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해준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민준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고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진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이철민 회장의 사건이 종결된 후 민준 씨는 자신이 받은 보상금과 국민들이 보내준 성금을 모두 모아 고은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불법적인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할 터였다. 그는 이 재단을 통해 아내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아내 고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준 씨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공간이 될 터였다. 세 사람은 함께 고은 재단의 운영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민준 씨는 더 이상 고독한 택시기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지하고 함께 옳은 일을 해나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마음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과거의 짐은 이제 그의 어깨에서 내려져 있었다. 그는 알았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임을. 수년이 흘렀다. 김민준 씨의 삶은 10년 전 붕괴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암흑 같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이제는 아내 고은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구해준 아기 고양이 이름을 고은이라 지었다가 건강하게 자라 애교를 부렸고 민준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과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평화와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가 자리 잡았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밤늦도록 홀로 택시를 몰며 거리를 헤매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고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재단은 부실 공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돕고 건축 비리를 고발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전념했다. 그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끈기는 재단 운영에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고은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며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박지현 건축사는 이제 고은 재단의 수석 건축 고문으로 활동하며 민준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단과 함께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설계 사무실은 재단 사무실과 통합되어 건축 전문가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정우진 기자는 고은 재단의 홍보 대사 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준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의 심층적인 탐사 보도와 재단의 활동은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축 안전과 기업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민준 씨의 일상은 바쁘고 의미 있었다. 그는 매주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상담을 진행했다. 그의 택시 운전석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고은의 일기장은 이제 그의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었다. 그는 상담을 하다가도 종종 일기장을 펼쳐 보았다. 더 이상 찢겨진 페이지에 대한 슬픔이나 의문 대신 고은이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듯.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재단의 이름으로 안전 건축 교육 프로그램 1형 을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대학생들과 건축 종사자들에게 부실 공사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강연을 펼쳤다. 그의 강연은 탁월한 흡입력과 진정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절망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가 구조했던 아기 고양이 고우는 이제 통통한 성묘가 되어 재단 사무실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고우는 민준 씨의 무릎 위에서 가르릉거리며 그의 외로운 시간을 채워주었다. 민준 씨는 가끔 자신의 낡은 택시를 몰고 고은이를 태운 채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택시는 이제 그의 슬픔을 싣고 달리던 기계가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택시를 몰며 과거를 회상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에필로그 영웅의 새로운 시작. 에필로그에 케이코이 차우 모이 추와 nguo이 훙 고은 재단은 김민준 씨의 헌신적인 노력과 박지현, 전구진,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나날이 발전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고 부실 공사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큰 기여를 했다. 민준 씨는 국회에 초청되어 증언을 하기도 했고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려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민준 씨는 자신이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진 고은 기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고은 재단이 건립한 것으로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 건축에 대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했고 특히 10년 전 붕괴 사고의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민준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민준 씨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가득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약속입니다. 저는 제 아내 고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도서관과 함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민준 씨는 단상에서 내려와 군중 속을 걸었다. 그의 옆에는 박지현 씨와 전구진 기자가 서 있었고 고은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그는 도서관 앞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대화하는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민준 씨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솜털 같은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다. 그의 눈개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아내 고은은 그의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진실과 그 진실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의미는 영원히 그의 삶을 밝혀줄 것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상실의 아픔이 아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듯했다. 당신 덕분에 이제 편안해졌어요. 고마워요. 내 사랑. 민준 씨의 삶은 진정으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의 택시는 오늘도 희망을 싣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민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갔던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